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10월 26일입니다. 12.6 그날이네요. 자, 오늘도 뭐 중요한 정치적 관련 뉴스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요. 전 대법원장 김명수 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을까요? 정권은 넘어갔고, 그러나 새로운 어떤 바뀐 정부에서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사법 처리, 김명수 사법 처리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차기 정권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시점이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되는 그 선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결판납니다. 이제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현 정부가. 그때쯤이면 모든 공직자들 대부분 법원의 분위기도 차기 정권의 향방을 아주 중요시 여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만일에 야권으로 정권이 간다라고 생각되면 문재인 사법 처리는 못하는 거죠. 김명수 문재인은 못 잡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약은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요, 이 사람 단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문재인 별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쩝쩝이 막 그렇게 불렀죠. 쩝쩝. 말할 때 보면 쩝쩝 좀 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빨을 15개인가 16개인가를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 문재인이. 그리고 발음할 때 발음도 힘이 없고 세잖아요. 말이 센다고요. 그래서 연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좀 어눌하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허술하게 보기 쉬운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제가 볼 때 독사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법연수원 차석입니다. 차석. 2등 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서울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경희대 출신이잖아요. 그 서울대 연고대 그 빵빵한 어떤 그런 동기들 다 제치고 2등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도. 이재명도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금전고시로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나중에 일찍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을 때 중앙대에 들어가서 뭐 바로 사법고시 패스하는 걸 봐서는 거기도 일단 머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공부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뭐 이야기가 약간 어긋나갔는데요. 자, 이 문재인 김명수 사법 처리는 그야말로 대의 명제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바뀌기 전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피치를 올릴 때 더욱더 힘이 또 붙는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 관련 뉴스가 뭐처럼 나왔더라고요. 검찰 거짓말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드디어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구속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이걸 만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 정권 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하게 평가를 받게 된다. 김명수를 잡게 되면 바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둘은 한 세트라고 봐야죠. 사실 대법원장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거든요. 춘천지방법원장을 바로 대법원장으로 꽂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몇 계단 상승시킨 겁니까? 한동훈이 바로 법무부 장관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문재인이가 이 김용수를 끌어올린 것도 사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엄청난 수직 상승이었었죠. 예전에 최문순이가 MBC에서 부장 대우로 있다가 바로 사장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야권, 특히 좌파들은 이런 깜짝 쇼를 잘 합니다. 자, 이걸 좀 보실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김명수라는 얼굴 참 보기 싫으시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자니 이 사람 얼굴을 좀 보고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을 사법 처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판사 사표 반려 사건이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 김명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에
직권 남용 혐의까지 포함해서요. 기소를 한다.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 칠 일인데요. 실제 기소로 이어지게 되면 탄핵 논의 중 사표 반려 행위를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일대 공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권이 과연 김명수를 지켜줄까? 지난 국회였다면 지켜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제가 볼 때요. 이재명이가 슬쩍 손을 놓을 겁니다. 김명수 사법 처리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판사 김성호인데요. 검사 김성호인데요. 여기서 김명수의 사표 반려가 부당한 직권 행사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까지 이제 적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수사팀은 곧 대금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이 이제 검찰 라인은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기소를 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 체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명수가 사표를 반려했던 인물은 바로 임성근이라고요. 당시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죠.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써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요.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도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뭔가 사건을 이상하게 몰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이 당시 국회는 뭐 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때고요. 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올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좀 말이 안 됩니다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인 게 이런 걸 보면 드러나는 거죠. 그야말로 정략 그 자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탄핵안 가결 하루 전날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라는 보도, 이 충격적인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권의 입맛에,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발언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표를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재판 개입 혐의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기소돼 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그 위원들의 질의에도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드디어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이게 김명수 말입니다.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국회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민주당 눈치를 보는 거고 문재인 눈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육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이제 바로 고발했고요. 자, 이로써 말이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이제 있긴 합니다만 사표 반려를 처벌한 전례는 없긴 해요. 그렇지만 판례는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당시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일었습니다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었죠. 자,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법조인들 이야기를 보면요. 김명수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직 반려를 했는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사표 반려까지 처벌하게 되면 직권 남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 사건은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사표 반려를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면
공직자가 다른 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인사권자가 사직을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법리적인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요, 명백합니다. 일단 육성이 이게 지금 폭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명수가 뭔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액션을 취했다. 이게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일단 수사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여죄를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여죄를. 김명수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 혐의들이 많거든요. 대법원장 그 공간을 정개축하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재판 거래 이슈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사도 공정하게 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대법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별건 수사의 형태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명수를 완전히 이제 법정에 세우고 이제 영구 복문을 할 수 있는 감옥형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검찰 파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